네,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공 체험 특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벌써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방학 동안 놀지 말고 9번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편입생은 전공을 체험해보는 그런 캠프가 되겠고, 재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지침을 주고, 또 졸업생들에게는 내가 현장에 있어 봤는데 이런 게 되게 부족했어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캐치해서 9번의 특강으로 만들었어요. 그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유사 문법 항목들을 이제 비교를 했었잖아요. 뭐 이유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 전달하기 기능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졸업생 선생님들, 여기 또 최혜정 선생님 와 계신데,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큰 유수의 대학들은 센터에 다 교재를 가지고 있어. 서울대, 경희대, 뭐 외대, 성균관대, 이대 다 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써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졸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물론 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 가정 방문 교사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러 가보면 얘 중도 입국 자녀인데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학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학생들이 전화가 오면 교수님 저 이번에 어디 취업이 됐어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막막하다. 교재를 저보고 만들어서 쓰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막막하죠. 이걸 전화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학과를 2년 또는 4년 동안 공부했으면 그 정도는 교재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장혜선 교수님께서 오셔서 자, 교재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특강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 소개를 드릴 장혜선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통번역 쪽 수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 BTS, Run Korean with BTS로 기억하는데 그 교재를 만든 편집자 팀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디오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방탄소년단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영상들에서 한국어의 음성을 따서 그 학생들의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고 그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를 아주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한국어 교재가 나왔다면 바로 BTS 교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 오늘은 BTS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소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레라는 요리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당근, 감자 이런 소재가 방탄이라는 거니까 혹시 여기 관심자 중에 BTS 그것만 보고 들어오신 분이면 아마 실망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어 교재론,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 교재론을 가르치시게 될 장혜선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교수자가 어떻게 책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가가 초점이라는 특강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미분들이나 방탄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점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이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장혜선 교수님이시면서 다음 학기에 저희 학교에 한국어 교재론을 가르치시게 될 장혜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혜선입니다. 네, 윤은경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찝어서 오늘 강의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으면서 작년에 나왔던 런 코리안 위드 BTS의 지필진 중에 한 명이고 다음 학기부터는 영광스럽게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교재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편입생 선생님들 많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다음 학기에 저와 함께 수업에서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자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외부인에게도 이게 오픈이 된 강의라 아마 BTS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교재를 어떻게 만들지 한국어 교재 개발자의 입장에서 또 한국어 교육자의 입장에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소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러분 모두 이제 카메라를 꺼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Run Korean with BTS라는 교재가 작년 2020년이죠. 8월 말에 네, 이제 세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었고, 이제 국내에서도 좀 한정된 루트로 이렇게 교보문고나 큰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어서, 네, 이제 그 아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팬덤을 위한 교재다 보니까 조금 특정한 루트로 판매되고는 있지만, 네,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도 핫했고, 네, 이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 내에서도 이제 핫한 아이템으로 작년 이제 하반기에 큰 이슈였었죠. 혹시, 네, 혹시 교재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네, 스페이스바 누르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안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위버스라는 사이트, 이들을 위한 BTS 팬덤을 위한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 아마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으셔서 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쏙쏙들이 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개발자 입장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교재 개발 사례를 네, 런코리언 위드 BTS라는 한국어 초급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간중간 네. 아니죠. 네. 중간중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언제든 이렇게 이제 질문이 네. 잘 들리시죠, 이제? 네. 언제든 제가 질문을 하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잘하신 분께는 네, 허영 교수님의 신간 교재와 신간 책과 네, 커피 쿠폰 등등이 네, 지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이제 프롤로그, 이거 약간 뭐라 그러지? 그 BTS 앨범 어떤 구성 그런 스타일인데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 네, 저는 실은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아미 팬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아미 정도의 수준으로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지식들을 익혀야 했던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친숙합니다. 이제 아미의 모든 용어들이. 네, 이제 프롤로그에서 제가 간략하게 이 어떤 교재의 의의나 네, 어떤 배경에 대해서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교재 개발 절차를 이제 실제 제가 교재 집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이슈들, 이런 것들 저희가 해결해 나갔던 과정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비디오, 네,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절차 중에서는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필 과정이에요.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교육자로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 단계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교재 집필 단계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이제 중간중간 제가 드리는 질문 이외에 네, 드신 궁금증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마지막에 네, 강의 마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육 목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집필진이 교육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이 어떤 기관, 만약에 대학 기관의 교재라면 대학 기관의 어떤 철학과 교육 목표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의뢰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이제 이 의뢰한 교재 집필을 의뢰한 이 기관의 어떤 철학과 이 목적을 충분히 받아 안아 이것을 이제 고민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풀어내서 교수목에 적용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학습자의 요구조서가 필요해요. 학습자 층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걸 통해 구체적인 단원 구성, 그 다음에 교재의 어떤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 디테일한 스타일들이 결정이 돼요, 이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요구조사를 분석을 마치면 지필 단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필 과정이 이제 가장 핵심 단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필이 끝나면 지필진들 내에서 검수를 하고 또 외부 검수를 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이죠. 지필을 의뢰한 이 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재 내용들을 점검을 해 나가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동시에 내용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사파와 일러스트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위한 것들의 의뢰를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것도 정말 이 지리한 싸움이에요. 이 지필진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정말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사소한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내용들을 조율을 해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완벽히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그림, 디자인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되면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하고 초급 교재는 특히 전체가 한국어로 기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초급에는 이제 영어, 범언어권 교재의 경우에는 영어로 또 특정 언어권을 위한 교재라면 특정 언어권에 대한 이제 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떤 교재, 뭐 베트남어권을 위한 무슨 교재 이런 것들도 요새 많죠. 이럴 경우에는 해당 언어권의 이제 번역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CD나 여러 가지 음원 자료를 위한 녹음까지 동시에 한국어와 해당 언어. 저희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 다음에 당연히 한국어 이렇게 4가지 언어로 성우 녹음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계속적인 이제 소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짧은 과정인 것 같지만 진짜 이 꼬박 1년이 걸려서 전체 기간을 합치면 이제 1년이 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인 지필진이 어떤 그 점검 사소한 내용까지도 모두 다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슈가 있어요. 교재가 나온 지 몇 달이 좀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수정 이런 걸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모든 이 지필 내용과 이 디자인적인 요소, 번역까지 이제 검수를 하고 이제 최종적인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교육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필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기관으로부터 이 어떤 목적을 듣고 이제 요구조사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학습자층을 인터내셔널 아미, 그러니까 이 해외에 있는 아미들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내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년 6월에 실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졌어요. 뭘까요? 당연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BTS를 잘 알고 싶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BTS 멤버와 통역 없이 또는 번역 없이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BTS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BTS에게 BTS를 만났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직접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BTS가 올리는 포스팅을 번역기 없이 보고 싶어요. 한글로 거기에 댓글을 달고 싶어요. 이런 목적이 당연히 이제 1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영상을 자막 없이 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미 팬들과도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TS를 더 잘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교재는 이제 어떤 이제 목적이 이제 우리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내적 동기가 굉장히 분명해요. 분명해요. 나는
BTS에 흥미가 있습니다. K-팝에 흥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내가 한국어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분야를 더욱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구분할 때 일반 목적 한국어와 특수 목적 한국어로 구분을 하는데, 방금 이런 아미들의 이런 목적은, 이런 학습 목표는 일반 목적 한국어에 속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한국어 교재론의 4주차 강의 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목적 한국어는 그래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교양 높이고 싶어요. 일반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또는 여행 가고 싶어요. 취미로 배우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목적의 한국어 학습을 우리가 일반 목적 한국어라고 부르고요. 이것과 좀 다르게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어떤 무역을 목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목적 한국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재의 특성,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재는 BTS여야 하는 이제 이런 교재의 특성을 저희가 이 정체성을 확보를 한 이후에 이제 지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필진을 확보를 하고, 이제 지필진이 확보가 되면 관련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한국어 교재 뿐만이 아니라 이 교재 이 콘텐츠, 그러니까 교재에 들어가야 하는 수많은 영상 자료, 음원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를 끼고 살고 위버스에 하루 종일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가사를 읽어보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는 지필진에 아미 친구를 두어 명 섭외를 했어요.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와 이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 한두 명에게 이제 물어봐서 아미들을, 그래서 저희는 아미 이 분들에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지필진 전체에 모아놓고 속성으로 BTS는 이런 것입니다. 아미는 이런 것입니다. 난 속성 강의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거의 모든 일반 목적뿐만이 아니라 학문 목적, 관광 한국어, 여행 한국어, 뭐 K-팝 한국어 이런 교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엄청 다 쌓아놓고 그 책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확보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좀 가닥을 잡아갑니다. 우리의 콘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돼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하게 되죠. 내가 듣기 파트를 맡을게. 내가 대화문을 쓸게. 또는 내가 영상 자료를 편집을 할게. 내가 영상 자료에서 해당 문형을 찾을게. 이제 이렇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실은 동시에 이렇게 작업 방식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별로 본인이 이제 맡은 임무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관련 내용들이 확보가 되면 실제 지필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확보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실제 지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필 작업과 관련된 이슈들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고 지필이 완료가 되면 내용을 점검하고 끝없는 수정, 한 250차 수정까지를 거치게 되면 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필 단계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필 이제 들어가기 이제 바로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한국어는 이렇게 문형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을 해나가게 되는데, 저희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 테마는 BTS예요. 그런데 저희가 BTS를 가지고 뭐 가사를 가지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이들이 한 인터뷰를 가지고 내용을 전체를 구성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택한 이 테마는 뭐였냐면, 등장인물이 아미예요. 아미 친구가 외국인 아미죠.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한국을 여행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행하지 않죠. BTS와 관련된 장소들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 여러분 많은 이제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돼. 여러 가지 과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물건도 사고, 그죠? 다른 아미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네, 식당에서 네,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BTS와 관련된 여행지 다니기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네, 이제 그 안에서 결정되는 문형들은 그 숙달도에 맞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는 완전 초급 학습자, 그러니까 이제 1급부터 많이 못 올라갔어요. 교재가 4권이긴 한데 이제 그 안에서 이 뭐라 그러지?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학문 목적으로 이렇게 문형을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문형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들에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한번 진짜로 한국에 오면 이거 한번 꼭 써봐. 이런 문형들을 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실제 구성은 1급에서 한 2급 정도 그 사이에 네, 이 단계로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달도까지 설정을 하고 전체 문형을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학습자에게 유용한 문형이 돼 그 1급에서 2급 사이라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었고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이 당연히 기준이 되었고요. 이것은 교재를 만들 때 굉장히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야 하는 네, 이 단계별로 어떤 문형이 들어가야 되고 단계별로 어떤 어휘,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는지가 이 표준 모형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나중에 교재를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기관의 여러 통합형 교재. 저희는 이제 여행 테마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였기 때문에 네, 이 통합형 의사소통 목적을 추구하는 통합형 교재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리고 통합형 교재임과 동시에 여행이라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 한국어 교재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급, 1.5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1급, 2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까지 가기에도 조금 이제 좀 개수가 실은 문형 개수가 조금 부족했어요. 저희는 그 1급 1과에서 24과까지 네, 24개 단원을 각각 이제 그 4권에 그러니까 6개씩 네, 단원을 갖고 있는 4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4권으로 분권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네, 24개 단원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형들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유용하고 그리고 아미 학습자에게 외국인 아미 학습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쓸 수 있을 만한 문형을 네, 이제 구성을 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문형이 확보가 되면 네, 문형이 확보가 되면 반 이상 한 거예요. 문형 확보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문형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단원을 구성해서 이 문형을 설명할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교재였고 의사소통 목적으로 하는 교재였기 때문에 4가지 기능, 언어의 4가지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네, 모두 다 들어가는 교재를 네,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능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교재에 등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순서와 관련된 것도 이게 어떤 교재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교재냐에 따라서 순서 배열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네, 여행 테마의 교재였고 실용적인 목적이 조금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말하기 듣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그 중에서도 문형을 실제로 좀 실용적인 구어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문형들을 네, 고르고 그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단원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합형 교재에 비해서 조금 더 구어 친화적이에요. 구어체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말 같은 것들,
반말 같은 것들이 그 초급 교재에서는 1, 2급 교재에서는 자주 등장하진 않죠. 한국의 그 대학 기간의 교재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초반에 네, 7과 정도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네, 씁니다. 채보다는 아요어요 중심에 네, 씁니다도 물론 등장을 하긴 해요. 그 어떤 외부인과 네, 대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씁니다체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들이 대체로 동료 아미들과 대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발화를 하거나 네, 이런 그 여행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대화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어떤 기능을 다루는 그런 방식에서도 저희가 어떤 테마를 조금 더 이들에게 친숙한 테마를 넣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여행지에서 여러 가지를 갖긴 하지만 팝업 스토어, 강남에 이게 팝업 스토어가 있다가 지금은 잠시 이제 없어졌는데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건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저희가 교재를 저희에게 교재를 의뢰한 BTS가 아니고 빅히트 에듀라는 그런 네, 빅히트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안 보이시죠? 자, 네.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빅히트 에듀라는 여기 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혹시 우리 교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채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교재를 사용하는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 네, 이제 그런 비디오도 영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과제, 각각의 단어, 여러 가지 과제들과 관련돼서 재미있게 아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우리 교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아미 친구 중에 이 주인공 이름이 보라예요. 보라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BTS 아미에게 보라는 이 보라해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사랑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이들 안에 어떤 은어죠.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학생의 이름, 이 주인공의 이름을 등장하는 아미 친구의 이름을 보라라고 했어요. 네, 보라가 이제 한국을 다니면서 BTS 팝업 스토어에 갔습니다.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Hey, you ladies and gentlemen,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Yeah.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난 좋잖아.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이고, 이걸 몇 코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모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모자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분홍색 모자도 있어요? 네, 분홍색 모자도 2층에 있습니다. 분홍색 모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보라해. 다들 보라의 하트. 빨리 보라색 하트로 도배해라. 보라색 하트, let's get it.
purple heart.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 학습자들에게 팝업 스토어에 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문형을 가르치고, 그리고 관련된 네, 이 어휘 중에서는 색깔 어휘를 가르치면서 네, 아미들이 그 7명의 이 멤버들이 상징하는 어떤 색깔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멤버들이 늘 들고 다니는 이 마이크에도 그 자기의 색깔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색깔을 다른 중요한 색깔 어휘도 있겠지만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색깔이 이들에겐 더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네, 내용을 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제 이런 식의 전체적인 단원 구성을 네,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입 영상이 있고요. 네, 당연히 이것은 BTS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들의 예능 프로그램, 그 달려라 방탄이라는 자체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영상을 추출을 해서 네, 이 주제 어휘를 뽑아내고 이걸 가지고 네, 어휘 학습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의 그 각각 단원마다 그 여행지에 관련된 테마가 있어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짧은 대화문을 한 2줄 정도의 대화문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표 문형이 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원 하나에 이렇게 문형이 2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짧은 대화문 2줄 A, B, 그 다음에 문형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법적인 설명 조금 들어가고 관련된 내용들, 그 예시문들 나오게 되고요. 동일한 패턴으로 이게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가지 대화문들, 2가지 문형을 포함한 전체 대화문이 하나 네,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뭐 발음 파트를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어의 발음 규칙들 많이 있죠. 네, 그 격자음 읽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자음 동화나, 네, 그다음에 초반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글 좀 헷갈릴 수 있는 한글 그 발음하는 것들 그 연습을 짧게 하고요. 거기에서 그런 발음이 들어간 내용, 그 어휘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읽기 텍스트를 짧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후 네, 여러 가지 배운 것들, 모든 이 문형들과 이런 내용을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네,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BTS 그 달려라 방탄 또는 여러 가지 뭐 자료, 영상 자료에서 추출한 듣기 연습을 하고, 듣기 연습은 실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형적인 네, 한국어 네, 발음은 아니죠. 실은 BTS가 한국어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좋다거나 한국어 발음이 이상적인 문형을 말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도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는 아미를 위한 교재고, 이들의 목적은 BTS 멤버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네, BTS 발화를 가지고 듣기 자료를 구성하는 게 네,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쓰기 활동도 이들이 실제로 위버스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댓글 쓰기 형태로 이 활동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BTS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들어간 한국 문화 학습 파트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단원을 가지고 구성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은 이 문형을 우리가 안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형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문형의 의미를 그리고 용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관련된 제약 사항들을 설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이 용법의 기술, 이 디스크립션에 대한 이 테크니컬한 문제가 좀 이제 이슈였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문법서처럼 보이지 않고
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성인 학습자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학습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어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 기관의 철학과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그런 청취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타 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문법 용어죠. 문법 용어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뭐 풀컬러로 나오는 책이었기 때문에 시각적, 그리고 이건 젊은 친구들은 시각적인 어떤 그런 아이콘이나 이런 것에 오히려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도구를 이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님, 일반 대학기 교수님, 일반 앞에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문형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기술이라는 부분이 여기 예비 입학생들도 있어서 이 문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이제 목표 문형이라고 하는 거고 뭐 이유 표현이라 그러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어서 이런 문법,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목표 문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문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대화문마다 하나의 목표 문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문형 또는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어 교육계에서 부르는 문법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한국어 교육에서 문형 또는 문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기능을 담고 있는 하나의 구성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용어로 한다면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연결 어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요어요. 뭐 이런 연결어미, 종결어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는 아니면 뭐 거예요. 이런 것 같은 복합적인 요소로 결합된 그런 문형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원마다 어떤 목표하는 문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사가 을을 이렇게 있어요라고 가르치지 않죠. 그렇죠? 하나의 목표 문형의 단위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달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한 이제 이런 문형부터 간단한 문형부터 복합적인 문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게 돼요. 이게 어떤 학습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술을 해야 돼요.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얘는 뭐 주제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보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조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용어 이런 게 될 텐데 이렇게 기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학습자들이 그런 시각적인 도구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정도면?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우리 후반부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문형들을 의미를 풀어내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서울대학교 교재예요. 서울대학교의 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 코리아니아라는 교재는 학문 목적 학습자라기보다는 저희처럼 이렇게 일반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인데 어떻게 돼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게 바로 문형이죠. 이런 것들이 문형이 될 텐데 어떻게 표시하고 있죠? V 뭐예요? 동사죠. verb 들어갑니다. 이거 주세요. 명사 주세요.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대 교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기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기관에서 만든 교재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품사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은 이게 뭐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문법 용어를 최소화하고 메타 용어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교재 구성이에요.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초록색 네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빨간색 네모를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A, B가 될 거예요. 일반 교재로 치면. 그 다음에 네, DB가 나오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가 나오게, AB와 DB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B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사 또는 한국어에서는 동작 동사.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형용사가 될 거고요. descriptive verb고 이거를 합치면, 두 가지를 합치면 용언,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언이 되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죠? 보라색이 되죠. 그러면 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문형 설명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DB 여기 나오고 AB. 혹시나 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학습자들을 위해서 위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긴 했고요. 전체적으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사라는 걸 꼭 명사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이들이 어떤 명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물의 이름이구나. 이게 모든 언어마다 네, 명사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 사람들은 한 어떤 언어의 학습자로서 이런 개념들이 모두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콘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고안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시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 한국어에서 실은 활용이 된다는 거, 이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이 된다는 건 한국어의 이 굉장한 이 좀 서양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하 부분에, 이 기본형에서 용언의 기본형에서 다 이하 부분이 떼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네, 시각적으로 좀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네, 요소들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그래서 이렇게 활용과 같은 특수한 개념을, 문법적인 개념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제가 저희 집필 과정에서 저희 이렇게 매일 정말 막 어마어마한 이 연습지로 막 어떻게 이걸 쓰지? 문형들 어떻게 표시하지? 하루 종일 이거 이제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따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막 우리 그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명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얘가 떼어지는 부분이니까 떼어지고 붙을 수 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네, 기본형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구성.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어 교육 그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와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한국어의 음절의 구성 모습을, 음절의 시각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기존 교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음절 구성이 이게 느라는 받침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어간에 바로 밑에 들어가야 돼. 이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까 막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은, 뭐 이제 이런 이것을 문형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뭐 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은은 받침 여부에 따라서 떼고 붙이고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음절을 구성할 때는 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갈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얘는 여기 밑으로 와야 돼요. 그렇다면 얘가 르가 음절 구성을 따로 하는 이런 요소가 아니라 얘랑 함께 붙어 있는 애야. 하지만 얘는 때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것만 바로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출판하는 곳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 문제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떼볼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폰트가 조금 예쁘지 않아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잘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문형 기술에서도 최대한 학습자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기존의 교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물론 좋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어떤 이 교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방식들을 네,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보시면 이렇게 네, 떼어지고 불규칙을 이렇게 르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드 불규칙은 이렇게 드로 들어가요. 스 불규칙은 이렇게 스. 그래서 이게 뭐가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요거 바꿀 때 뭔가 규칙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네, 실제로 이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집필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은 당연히 이걸 출판하는 쪽과 늘 이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인쇄 방식에서 이게 진짜로 구현이 될 수 있을지를 늘 이제 좀 확인해 가면서 이 내용을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여기 보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아쉬워요. 지금 보면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는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쉽진 않죠, 실은. 그죠? 그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또는 인쇄 매체가 어떤 좀 한계가 있어서 컬러로 나올 수 없거나 네, 그냥 타이핑으로 이 컴퓨터 타이핑으로 교재가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뭐 손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교재에 많이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안을 여러분이 내가 교재 집필자라면 이 문형 설명 과정에서 뭐 어떤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문형 가르치는 네, 그 연습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자료, 이제 문형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문형이 들어가는 영상을 잡아야죠. 영상을 찾아야죠.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저희 교재에서는 네, 소리펜, 이 음원을 통해서 소리가 이 학습자들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QR코드라고 하죠. 이렇게 작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게 유튜브의 특정 영상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소리펜 보이시죠? 제가 그냥 캡처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들이. 방탄소년단 이 이야기 네, 영상이나 뭐 인터뷰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 말한 걸 가지고 저희가 영상 자료, 듣기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페이지에 모든 어휘, 모든 문장에 소리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이시나요? 정국이 말한 날짜가 언제예요? 정국이 말한 날짜가 언제예요? 나 내 나라 말로 듣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 이게 있어요. 찍으면 English 바뀌죠. 그러면 다시 정국이 What date did 정국 mentio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소리펜으로 저희가 영상을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mp3나 cd 같은 자료가 저희는 필요 이제 없게 됩니다. 얘가 모든 음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 자료는 네, 방금 보신 대로 여기 이렇게 QR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오시죠, PPT로. 여기 이렇게 QR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보면 넘어갑니다. 멤버들이 대기실에 있어요. 무엇을 해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이 어디로 이제 연결되는지 보시면, 자,
그 연말만 되면 살 될까? 집에 있고 싶고 많이 먹어. 근데 무대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먹자. 무대 전에 많이 먹어야죠, 형.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이들이 말하는 게 잘 들리시나요? 실은 굉장히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어 학습에서 이제 들어야 되는 이상적인 발음은 아니나 이들에게는 이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멤버들이 대기실에 있어요. 무엇을 해요? 먹는 화면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은 먹다, to eat. 이게 한국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이 도입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어휘로 바로 이제 그 하단에서 이제 어휘 학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영상 자료의 역할은 저희가 듣기 파트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얘기한 걸 이제 스크립트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QR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영상이 보이죠. 그래서 QR코드의 영상을 보고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실은 여러분, 듣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듣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는 어떤 이 받아쓰기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듣기 문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답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무슨 문형을 배우고 있을까요? 에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장소에서 장소에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장소에서 들어가는 단원을 이 영상을 찾기 위해서 엄청 이제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발음이 괜찮은, 그나마 문형이 간단한 걸 고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잠시 지필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희는 지금 에서라는 문형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영상으로 지금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듣기 문제가 장소에서라는 문형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또는 뭐 괜찮은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제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서를 가르쳐야 한다면 이런 내용, 이런 문형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문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 문형도 있잖아요. 뭐 나왔더니 뭐 이거는 이런 이유를 거. 가르치는 그런 것 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필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이 영상을 따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형이 제대로 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부분이 잘 들리는 그 영상을 고르자. 그러고 났더니 이게 너무 어휘의 난이도도 너무 높고 문형의 난이도도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아직 배우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렇다면 얘를 그냥 포기하고 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 BTS 멤버가 했던 말 중에 이 문형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 앞뒤 문맥은 조금 앞뒤 문맥에 들어가는 문형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도, 어휘의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도 일단은 이 문형 차원에서 문형 이 자체, 문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친숙하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영상에 가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선 정말 이제 쉽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듣기 네, 자료를 넣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많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이 교재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자. BTS 멤버가 하는 말을 하나라도 더 잘 듣기 위한 것이 이제 이들의 목적이라면 조금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이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잘 듣는다면 집에서 이런 말 하나로 잘 듣는다면 그래 집필자는 만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었던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피드백 주신 대로 실제로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이 듣기 파트에서 이 숙달도 문제는 이 문형의 난이도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발화에서의 발음이 너무 부정확해서 저희도 실은 잘 못 알아듣겠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추출할 때 부정확한 건 다 빼자라고 이제 했더니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문장 전체적으로 비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BTS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서로 발화한다고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물론 구어 발화에서는 완벽한 문장을 발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어를 네, 가르치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당연히 네, 젊은 친구들 말할 때 문장을 끝맺지 않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 표준 발음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사소한 문법적인 실수들 원어민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문장들을 구성해서 이거 추출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또한 이제 별로 남지 않는 상황이 이제 봉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영상 자료를 다 보면서 들어가네 먹다 여기 찾았어 만나다 여기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뭐가 들어간다 잡았다 이러면 가져오는 거죠. 또는 네 니까 뭐 음영 가르치는데 쭉 보고 있다가 만나면 그래서 면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이게 이들이 어떤 그 스크립트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걸 모든 영상들을 다 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오는 이 어려움이 정말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지금 약간 후반부에 영상 찾는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가 별걸 다 하다가 이걸 나중에 발견한 어떤 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사용할 이제 어떤 그 K-팝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교재를 구성하실 분들은 이걸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네이버에 V라이브라는 어떤 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BTS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여러 가지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뭐 어떤 주제로 영상들이 올라와요. 유튜브와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네이버 사전에 가시면 이 자막에 브이라이브 자막에 포함된 그 단어를 네이버 사전 가서 검색하시면 여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BTS의 브이라이브 페이지 지금 제가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자막이 있거든요. 자막 기능을 이제 켜놓고 보시면은 여기 자막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BTS가 먹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먹으면 네이버 영어 사전 들어가서 먹으면 치면은 관련된 그 예문에서 네, 브이라이브에 사용된 자막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어머 죄송합니다. 소리팬이 꺼질 때 BTS 오빠들이 얘기를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BTS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있으니까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문. 네, 예문의 이제 그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형은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예문들 그리고 그 예문을 구성하는 어휘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늘 문형을 설명할 수 있는 문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받침 여부. 항상 한국어는 받침 여부에 따라서 후행하는 요소들의 선택지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문형을 설명하기 위한 그 예시 단어가 빈도가 많이 등장하는 어휘인가, 고빈도 어휘인가, 저빈도 어휘인가,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휘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용언의 경우에는 불규칙 여부 또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제 하다류가 걸리는데 하다류는 늘 좀 다르게 활용을 하죠. 그래서 예시문에 하다를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도 고민을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질문은 제가 또 하나 드릴게요. 지필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표 문형 아이오어를 설명하기 위한 단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동사를 선택해야 돼요. 어떨 때 아요가 붙고 어떨 때 어요가 붙어요. 이걸 설명하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먹어요. 마셔요, 먹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먹어요. 먹다 들어갈 거고. 마시다. 또? 가다. 또 와요. 가다 오다. 다 좋아. 다 오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한 걸 보실까요, 여러분? 자, 이제 아이오어요 설명하는 여기 파트가 짧게 나와 있고요. 여기 예시문을 저희가 뭘 골랐어요? 노래하다 이렇게 골랐어요. 자, 어요를 위해서 먹다를 골랐죠. 아요를 위해서 찾다를 골랐죠. 그 다음에 하다 동사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하다를 골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을 때 대답해 주신 것 중에 가다 오다 있었는데 왜 가다 오다 굉장히 기본 어휘죠. 고빈도 어휘죠. 왜 여기에 넣지 않았을까요? 어아가 사랑어가 빠져서. 불규칙이어서? 맞아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늘 저희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중요한 예문들이 위에 나오고 혹시 여기서 빠진 게 있거나 아니면 이거보다는 좀 부차적으로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게 좋을 때 저희가 hey, I'm lost this라는 이것도 이제 아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데 아미야 이것도 있지만 요런 팁도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희가 등장시켜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만 등장을 시켰습니다. 기본 예시문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다는 아요랑 붙게 되면 축약 형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주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다른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들은 기본 예문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다, 주다, 오다 이런 것들 굉장히 기본 어휘이고 고빈도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문형을 바로 적용시켜서 규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예문, 어휘를 골라야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문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정도로 됐고 이제 대화문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화문을 1급에서는 이제 여러분 대체로 1급 과정의 교재를 만드실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1급에서는 보통 전체 대화문 기준으로 좀 얘기합니다. 전체 대화문에 한가에 보통 대화문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통합형 교재의 경우에 1급에서는 보통 4문장에서 8문장, 8개까지 8개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 이제 그 내용이 방대해지고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초반부에는 문장을 4개로 그래서 A, B 또는 A, B, C, B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는 4문장으로 진행을 하다가 점차 이제 6개, 8개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맥시멈 8개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구성할 때도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이제 조금
공식적인 발화가 되는 것이죠. 외부인과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승리자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네, 아이어 여체 또는 가끔 반말,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대화문을 고려를 하셔야 그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을 등장을 시키셔야 많은 맥락들을 많은 담화 상황들을 네,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했긴 했다. 근데 오전에 갔다 온다고. 네, 친숙도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보조 등장인물들을 등장을 시켜야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보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미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뭐 암이 아닌 친구도 한두 명 있지만, 네, 아미 친구들이 등장을 하지만, 네, 그 늘상 친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온 새로운 친구, 처음 보는 친구죠. 랑 대화하기도 하고, 택시 기사 아저씨와 대화하기도 하고, 편의점 직원, 그죠? 뭐 팝업 스토어 직원, 네, 그 다음에 식당 주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보조 등장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맥락을 조금 더 다양하게 등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발화에서의 어떤 그 친숙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천 비행장이라는 곳이 아미들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 뮤직비디오, 그 Young Forever의 그 뮤직비디오를 찍은 장소예요. 그래서 아미 친구들이 이렇게 그 인증샷 찍으러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이 제천에 있어요. 제천에 있고, 여기 가서 지금 여기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질문 나갑니다. 어떤 목표 문형을 위한 대화문일까요? 자, 여기 지금 전체 문형이 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이 전체 대화문 안에 문형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11과에 등장합니다. 2권에 11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24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1과. 나름 초반부죠. 중반에 가까운 초반부. 여러분, 어떤 문형을 가르치는 대화문일까요? 은후기 전에. 뭐뭐 하러 왔어. 은후하고 기전에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후. 맞습니다. 네, 은후기 전에 하나 묶이고요. 또? 네, 으러 왔어요. 이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러? 맞아요. 아이고, 이거 왜 안 지워지니? 자, 으러 왔어요. 으러 왔어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은후기 전에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두 번째 문형으로 가르치는 네, 그런 대화문이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제 약간씩 문장이 초반보다는 좀 이제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찍은 후, 네, 이렇게 그다음에 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네, 반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보라랑 니콜이랑 여기서 지금 친구예요. 서로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반말로 중간에 우리 말로 차,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처음 만나는 택시기사 분과는 이렇게, 네, 그 존댓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 네, 이렇게 대화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연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구체적으로 배운 문형들, 그 예시문에서 확인했던 그 문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돼요. 거기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 또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불규칙을 연습 문제에서 심화시켜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싶다면 워크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교재 한 단원 내에서 구성되는 연습 문제라면 그 기본적으로 문형 파트 안에서 설명된 내용만으로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구성할 때 또 하나 이제 어휘를 여러 가지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앞과들에서 배운 어휘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연습 문제 내의 어휘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것으로 골라야 되고 문화적 금기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아미 친구들을 위한 교재니까 자, 뭐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내용 많이 쓰죠. 콘서트 이런 어휘 많이 쓰죠. 그리고 이들은 늘 이제 그 한국에서 뭘 구매해서 쇼핑 받는 거기 때문에 택배 이런 것도 굉장히 친숙한 어휘가 될 수가 있고요. 채팅 이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배운 그런 규칙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불규칙 들어가지 않고
그런 친숙한 어휘들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지필자들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휘를 제시하는 방법. 어휘는 그 대화문에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수도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연습 문제 안에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 반복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아요. 한번 등장했던 새 어휘가 있다면 그걸 다음 과 또는 다다음 과, 그 향후 진행되는 과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적절한 비율로 새 어휘도 매 과마다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들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관용어의 경우 또 우리가 특정한 연어 관계에서 특정한 그 조합끼리만 쓰이는 그런 단어의 경우에는 어휘를 제시할 때도 이것들을 한꺼번에 제시해 줄 것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새로운 어휘를 넣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나중에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저희의 고민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뜻을 기존 교재들에서는 이제 초급에는 어휘를 쓰고 영어로 그 뜻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범용 교재는 영어로 사용을 하지만 그 언어권에 맞는 교재일 경우에는 각각의 언어권에 맞게 쓰면 되겠죠. 네. 저희가 했던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교재 가장 하단 부분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늘 new라고 해서 새 어휘를 한 번도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휘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 안 되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 묶음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쓰여야 이렇게 따로따로 이것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쓰이는 것이 이 어휘의 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어휘를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도 말고도 이 명사와 함께 쓰여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말다라는 동사를 따로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안에 이 맥락 안에서의 이 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명사 표시 함께 해서 그 묶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어휘 제시할 때 이 고유명사에 대한 고민이 드실 거예요. 고유명사를 새 어휘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고민을 할 때 저희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많이 작용했던 기준은 뭐였냐면 이 초급 학습자들인데 이들이 이걸 어떤 보통 명사로 인식을 해서 사전 가서 막 찾을까 봐.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제시를 해주자. 고유명사도 이렇게 새 어휘로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다른 단어들과 함께 어휘로 제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 막히다와 같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막히다라는 단어, 길을 따로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쓰이는 게 막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초급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길이 막히다 말고는 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구성을 시켜서 관용 표현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이제 문형 배우고 대화도 했어요. 어휘도 학습했어요. 그 다음에 활동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읽기 활동, 쓰기 활동이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쓰기 활동을 쓰기 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쓰기 활동을 제시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쓰기 활동이 유의미한 활동이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이들은 BTS와의 소통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소통을 어디서 하죠? 위버스에서 하죠. 그래서 위버스에서 포스팅하는 거, 위버스에서 댓글 다는 거 이것들을 너희가 실제로 이 배운 문형을 가지고 진짜로 위버스 가서 댓글 한번 달아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재에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포스팅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여러 이제 아미들이 위버스에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네, 댓글 이런 식으로 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후비가 저희 후비 이렇게 멤버들이 댓글을 달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그 봤던 그 위버스 화면 내에서 위버스가 연상이 되도록 쓰기 활동을 구성을 해서 이자벨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포스팅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라가 댓글 다는 거죠. 이자벨 씨, 저는 여행을 네 목표 문형 쓸 수 있게 그죠?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네. 실제로 이것을 다 연습하는 게 실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목표 문형을 네, 정말 댓글 다는 기분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학습자의 동기부여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의 듣기 구성을 네, 했습니다. 실은 뭐 굉장한 쓰기 활동은 아니에요. 그냥 문형을 다시 한번 써본다, 다시 한번 타이핑해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쓰기 활동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정답을 제시할 때 연습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제시도 네, 교재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에 별도로 정리할 것인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또는 문제 나오는 페이지마다 하단에 따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네, 이 전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이렇게 19가에서 단어 고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고르고 발음 고르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연습 문제에서 네, 연습 문제 구성으로 그대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액티브 코리안 서울대 교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페이지마다 이건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페이지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서 바로 볼 때는 정답을 바로 읽을 수 없고 그렇죠? 책을 한번 거꾸로 돌려야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교재를 구성할 때도 여러분이 정답을 늘 바로바로 체크해 가면서 이 교재를 집필을 하셔야 나중에 일을 덜 합니다. 네, 그것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다 완성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오늘 좀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 전체 집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네, 한국어 교재론 5, 6주차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관련된 이론들도 여러분 궁금하실 만한 이론들도 한국어 교재론 수업 시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 네, 한번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공유 풀어주시면